끊이지 않는 피프티의 사태. 온 국민과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나아가서는 한국 저작권 협회까지 관련자들이라면 모두가 또는 비관련자들까지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이제 8월 9일 비공개 조정회부 일정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도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피프티 소속사 분쟁, 오는 9일 조정 시도에 대한 이야기도요, 많은 언론사와 뉴스에서 연일 보도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게 심각한 사태인지, 얼마나 좀 조정이 되길 원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번 조정 시도에서 그 어떤 결과도 이뤄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파국으로 갈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전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 사태, 조정 일정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두고 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기사들이 올라와요.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발매한 세븐, 영국 싱글 차트 29위, 그것도 3주 연속 진입하는, 국위 선양하는 모습과 더불어 한국 K-팝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많은 매체를 통해 극찬을 받을 만큼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방탄소년단은 원래부터 유명했었다 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지금 기사도 올라와요.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피프티와 호흡을 맞췄던 래퍼 칼리를 품었다. 야,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쭉 내려보니 바로 오늘 날짜 8월 5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칼리라는 래퍼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칼리라는 래퍼는요, 특히 전 세계 극장가를 강타한 바비, 엄청난 영화였죠. 이 바비의 OST, 피프티 등 이 노래를 함께 불른 엄청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 노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피프티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래퍼로서 이 바비 OST에 있는 큐피드 노래를 말고도, 이 노래를 제외하고도 또 다른 OST에서 이 래퍼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피프티입니다. 그런데 이 래퍼가 방탄소년단의 하이브와 전속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보면 흐름이 어떻죠? 지금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서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던 래퍼도 전속 계약을 했고, 그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은 빌보드 차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피프티 멤버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암담하죠? 활동은커녕 지금 소송 분쟁만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한다. 이 의미 자체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죠. 이 피프티 멤버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관계자와 대중들의 시선은 안타깝다라는 시선 중에 대다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사실 지금 바비 OST가 대박이 나고 영화가 대박이 나고 큐피드라는 노래가 여전히 빌보드 차트를 진입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이 멤버들이 국내와 국외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오가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딱 1년간만 알려도요, 지금 이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유명세를 단기간 내에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미국에서 빵 뜬 사례도 보면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느 순간 급속도로 인기가 치솟을 때 이들은 쉬는 날 없이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소속사와 가수들이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미국에 있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앨범 발매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정말 지금의 엄청난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협은커녕 일반적인 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라면 적어도 전속계약 기간 만에라도 이번 소송을 했다면 그 소송을 빌미로 정말 자신들의 불만사항을 소속사와 조율을 하고 빨리 활동을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더욱더 널리 알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속내가 어떠한지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프티의 멤버들의 행보는 굉장히 기이하다라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아시다시피 안성희 대표의 이름이 항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성희 대표 여전히 자신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묵묵부답, 최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을 오히려 자신이 먼저 만났다라고 하죠. 먼저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지는 많은 대중들이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자신이 거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이 안성희 대표에 대한 불신은 국민적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이죠. 그런데 정말 이 안성희 대표 때문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지금 이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전홍준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걸까요? 정말 전홍준 대표란 사람이 이들에게 그 정도의 불신과 그 정도의 불만사항을 야기시킨 인물은 맞는 걸까요? 자,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안성희 대표.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이 안성희 대표를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은 그 신뢰도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도 위조했죠. 경력도 위조했죠. 오기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오기재 대표다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피프티 멤버들이 안성희 대표를 깊게 신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굉장히 근간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안성희 대표와 전홍준 대표님의 결정적이고 엄청난 격차와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차이가 나요. 이 안성희 대표는 중앙대학교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 친형이 학교를 나왔던 거죠. 자, 전홍준 대표님의 이력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단국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명문대죠. 화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쌍용 회사, 쌍용 정유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1964년생인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옛날부터 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거칠고 못 배웠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홍준 대표님의 학벌이 좋은 점에 대하여 이 업계 관계자들도 굉장히 놀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대학교를 졸업한 전홍준 대표님은 91년도에 쌍용 정유에 입사를 해요. 그리고 전남 여수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 지방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었던 현재의 중마고 하강훈 작곡가의 권유로 바로 매니저로서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 하강훈 작곡가, 이 변진석 가수의 너에게로 또다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조관우 선생님의 늪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대단한 분이에요. 작곡가로서의 그 위상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강훈 작곡가님은요, 스튜디오에서 밤낮 없이 가수들과 함께 녹음하는 것이 많이 목격이 됐고, 히트곡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특히나 엄청난 열의를 불태웠던 그런 작곡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침 이 두 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생이자 절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친구다. 특히 그의 큰형이 서울대 중문과 전형준 교수였다. IQ 정전 등을 번역한 유명한 분이다. 어렸을 때부터 큰형과 같은 방을 써왔다고 하는데 한쪽 벽을 LP판으로 가득 채워놓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이런 큰 형의 영향을 받은 전홍준 대표 역시 음악을 사랑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 IMF 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열이라는 가수의 매니저로서 본격적인 매니지먼트 이곳에 발을 들인 전홍준 대표님이었거든요.
심지어 신효범, 조용남, 박미경, 유명 가수들의 전국 행사 참여를 도맡아서 했을 정도로 열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하운 작곡가가 제작한 조관우 선생님의 리메이크 앨범 2집이 무려 그 당시 450만 장이 팔리면서 회사가 전성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97년도에 IMF 사태로 이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홍준 대표님은 3년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집안 살림 전부 다 중고시장에 팔게 되고요. 월세를 전전하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월드뮤직의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홍보이사로 재기를 하게 되고 윤미래 가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직접 발견하게 됩니다. MBC 라디오의 한 국장이 이 전홍준 대표님을 월드뮤직, 그 당시에 가수 샵, 업타운 등이 있었던 소속사예요. 이곳의 홍보이사로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이 이 19살의 윤미래 씨를 처음 봤는데 래퍼였던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유니크하다라는 걸 알고 발라드곡 시간이 흐른 뒤, 정말 명곡이죠. 이 노래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제작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전홍준 대표님이죠. 나아가서는 이 전홍준 대표님, 이미 유명한 과거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샵 멤버들의 불화가 생겼을 때 결국 이 서지영 씨의 모친이 이지혜 양에게 먼저 막말을 하고 손찌검을 했다라는 이야기에 양심 고백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지금까지 번지면서 전홍준 대표는 의리의 사나이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는 전홍준 대표님 꾸준히 일을 하다가 이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바비킴 가수가 있는 오스카이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게 되죠. 고래의 꿈이란 노래로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여기 밑에 보면 바비킴의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결혼 50주년 축하 모임에도 함께 전홍준 대표님이 자리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월드뮤직 시절에 우연히 공연을 하고 있었던 바비킴 가수를 만나게 됐고, 역시 그의 목소리에서 가능성을 본 대표님이 친분을 쌓아놉니다. 그런데 이 월드뮤직 역시 부도가 나게 돼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11년째 무명 시절을 보냈었던 바비킴을 설득을 해서 고래의 꿈 노래를 만들어 초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바비킴 씨가 이 고래의 꿈을 제안받았을 때 말이 되냐, 그리고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전홍준 대표의 설득이 있었고 많은 돈을 투자받아 성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만약 이 노래가 실패하게 되면 바비킴은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박이 난 거죠. 그 이후로 이 엔터테인먼트에는 다양한 가수들이 소속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 스타크로 ENT,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소속사죠. 이곳을 설립하면서 아이돌 그룹을 하나 만들게 돼요.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화성은 작곡가 역시 결국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전홍준 대표는 지금의 피프티 멤버들로 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하루 이틀 걸려서 만들어진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피프티 멤버들 만들어가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안 되는 모든 과정을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리고 인터파크에서 큰 투자금을 받으면서 60억 원을 투자하여 지금의 앞에 말씀드렸던 방탄소년단 정도는 돼야 겨우 들어가는 이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려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9일날 조정 시도를 하게 생겼어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대표님을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저는 몰랐을 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통수돌이 됐어요. 뒤통수를 후리는 통수돌이라는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멤버들이 과연 이번 오는 9일날 잘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과연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간다 치더라도 전홍준 대표님이 이들을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과연 대중들은 이 피프티 멤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피프티의 큐피드 내용 속에서도 빌보드 싱글 19주 연속 진입 소식을 알렸습니다. 참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소속사와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는요.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참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19주나 연속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19주 연속 진입. 이게 말이 연속 진입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조금만 빌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2일 공개된 이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요. 큐피드가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지난주보다는 5계단 떨어진 29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큐피드는 이 차트에서 K-POP 걸그룹 최장기 진입 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글로벌 탑 200에서 18위까지 올라 20주 연속 진입에 성공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참 환장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만든 주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당사자들인 본인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이 대중들의 반응이 차갑다라고 거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속상해하기보단 본인들이 이 사태를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참 피프티의 모양새가 많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바로 8월 9일 조정 날짜가 확정이 됐죠.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극적 합의를 이루겠나, 과연 이게 가능하겠나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추측의 난무에 하나의 잣대를 올리기도 했죠. 그만큼 피프티와 이 전홍준 대표님의 극적 타결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정이 성립이 된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문제는 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럼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해서 강제 조정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한쪽에서 누구라도 거부를 하게 된다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특히 8월 9일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피프티 과연 오는 9일날 이 조정 시도가 있는데 비공개 중에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 중에 열리는 이 피프티 결론은 합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먼저 한번 또 말씀드려보자면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바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피프티 멤버들 자체가 사실 이진호 유튜버도 말을 했다시피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회부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쉽게 말해서 서로가 서로 간의 합의점을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그냥 단독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조정 기일이 잡혔을 뿐 그 이전까지 그 어떤 협의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어떠한 협의에 관련된 연락조차 양측이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의 부모님들 역시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우리가 승소할 거다 라는 자신감이 어마무시하게 높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홍지윤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이들이 잘했다, 이들이 맞다 라는 걸 논하기 이전에 소속사와 가수 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다 박살이 났다 라는 판단이 재판부에서 내려지게 된다면 이 가처분 신청 결과를
인용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 그냥 갈라서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공판 조정 기일날 과연 누가 등장할 거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피프티 소송 9일 조정기일은 확정이 됐는데 정말 당사자가 직접 만나게 될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당사자들이 원래는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신문기일에서도 이 변호 대리인이 나왔다시피 이 조정회부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도 나와야 하는 만큼 변호 대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나와야 하지만 피프티 멤버들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그렇다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들의 부모님들이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미 거기에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전홍준 대표님인데 이 멤버들 중에 누구도 나오지 않는다면, 부모님들만이 나온다면 이 신뢰관계가 안 그래도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에 누구라도 당사자가 출두를 해야 그래도 대표님이 볼 때는 뭔가 협의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거리감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사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자녀들의 피프티 멤버들의 정말 엄청난 양의 상표권 출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어트랙트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프티라는 한글 그룹명을요, 이미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모조리 출원했고, 이게 개수가 보이십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얼추 봐도 10개는 돼요. 이런 엄청난 대량의 지금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바로 이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게 대중들이 바라볼 때도, 전홍준 대표님이 바라볼 때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표권을 대표님 몰래, 소속사 몰래 뒤에서 엄청나게 출원을 한 부모님들과 전홍준 대표님이 만나서 협의를 본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표권 출원과 연결 지어서 지금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 피프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피프티 멤버들 아무리 봐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갈 의지나 생각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왜 이러는 걸까? 그렇다면 이 멤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걸까? 안성일 대표와 함께 하려는 걸까? 아니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샘솟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안성일 대표와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피프티 멤버들의 방향성보다 이쯤 되면 전홍준 대표님의 말도 한 번은 들어볼 법한데, 아무리 가스라이팅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전홍준 대표님과 척을 둘 수가 있을까? 만약 안성일 대표와 손을 잡지 않는다면 이 피프티 멤버들은 은퇴를 하려는 걸까? 제가 볼 때는요, 은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된다라는 건요, 우리나라 전체 가수를 통틀어서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가능할까 말까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쾌거입니다. 정말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기록을 세운 당사자들이 지금 막 뜨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은퇴를 하겠냐? 라는 반응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짚어 볼게요. 아니, 이들은 전홍준 대표님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그렇다고 안성일 대표와 손을 잡는 것도 아니라면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혹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엔 독자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 독립을 하려는 게 아니냐, 안성일 대표도 아니고 전홍준 대표님도 아닌 그냥 독립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표권을 저렇게 많이
출원한 사례는요. 안성희 대표와 지금 피프티 멤버의 이전 사례라고 논란이 일고 있는 손승연 씨의 경우에도 저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처럼 막 상표권을 출원한 사례가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전홍준 대표님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안성희 대표와도 만약 담을 쌓게 된다면 이들이 은퇴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과 국내 실정상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더 있냐? 그렇다고 해외 활동은 하기가 쉬우냐? 해외 활동하기 쉬울까요? 불가능하죠? 이미 어트랙트 소속사에서 전홍준 대표님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피프티 멤버의 큐피드라는 노래를 알 법한 굵직굵직한 해외 국가에는 이미 다 영문으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그러니 피프티 멤버들은 해외 활동을 하려면 피프티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죠? 해외 활동도 안 되고 국내 활동도 눈치가 보이지만 상표권 출원은 이미 이만큼 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피프티 멤버들 방송가에서 손절됐다, 은퇴한다라는 말이 많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멤버들이 활동을 재개한다고 했을 때 전홍준 대표님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송은요, 앞선 사례였던 손승연 씨도 전 소속사와 이미 그 소송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홍지윤 씨 역시 소송전이 이미 진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감수하겠다라고 각오를 한다면 이 멤버들 해외에서 활동할까요? 아니면 은퇴할까요? 국내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이 멤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멤버들이 저만큼 많은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시점에서 이미 독자 활동을 작정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이 멤버들은요, 이렇게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많은 상표권을 출원한 것에 대해서 그냥 부모님들이 출원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 멤버들 당사자들이 직접 공식적인 입장문을 추가로 제대로 팩트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과의 소송전을 각오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안성희 대표하고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독자 활동을 하게 된다면요, 과연 방송사에서 이들을 섭외하지 않을까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프티 멤버들은 빌보드 차트에서 엄청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아무리 해외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즘엔 어떤 플랫폼이 있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물론 어트랙트사와 담을 쌓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어트랙트사의 피프티 멤버들 영상에 대한 소유권은 소속사에 있겠지만 이들이 독자적으로 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만약 자신들의 유튜브를 새로 개설하고 독립적인 회사를 설립하여 만약 활동을 해 나간다면 이거 막을 길이 전홍준 대표님은 소송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다, 이런 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출원되어 있는 피프티 상표권 때문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쯤에서 보면 안성희 대표도 굉장히 오리무중해진 상태죠. 피프티 멤버들이 만약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도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안성희 대표의 소송전에서 과연 유리해지는 점이 있을까요? 봐라, 피프티 멤버들 가처분 신청 인용 내고 나서도 나하고 계약 안 한단다, 독립회사 세우고 독자 활동한단다, 이렇게 만약 흘러가게 된다면 안성희 대표는 전홍준 대표님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박할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현재 앞으로의 활동 추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멤버들이 될 수 있는 핑계가 딱 하나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건 무엇이냐? 전홍준 대표님의 사정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실제 정산 문제 그리고 스케줄, 건강관리 문제에서 이미 신뢰도를 잃었다. 두 번째, 나아가선 안성일 대표와의 관계성 역시 많은 국민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우리들 입장에서도 미심쩍은 부분도 존재하며 우리는 안성일 대표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안성일 대표의 더기버스와의 계약은 전혀 진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된다면 피프티 멤버들은 뭐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회사 세워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고개가 갸웃되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 속에선 독립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부모님들이 상표권 출원도 이렇게 많이 한 이상 충분히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이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는 사실 전홍준 대표님과 그 어떤 협의, 그 어떤 커넥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대로 실제로 피프티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요, 국민들의 오랜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홍준 대표님의 피땀 어려 있는 이 결과를 무참히 짓밟고 안성희 대표도 굉장히 멍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이거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쏟아지게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